코로나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10시 이후 외출 금지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람 간의 대면 활동은 제재됐습니다. 학생은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 및 온라인 수업 대체, 직장인은 재택근무 등 우리 생활 패턴은 코로나로 인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경험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늘어났는데요. 바뀐 일상 때문에 실업, 이혼,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적 관계 지수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로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현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현재 대학교 휴학 중인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21살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동래구에 사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0살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40대 프리랜서입니다. 21살 대학생입니다. 50대 초반 주부이자 회사원입니다. 54세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부산에 사는 할머니 이름은 김금란입니다. 저는 50대 아저씨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이 걱정이 좀 많아지셔서 가족과도 많은 다툼을 좀 했었고, 그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도 덜 잡게 되면서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약간 조심스러워져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짝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기존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축소되었고 새로운 만남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거의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 목욕탕에 가는 것이 중단되었고 친구 모이면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는 게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가운데 게임도 하고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안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서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대학생활도 못하게 되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고 집에서 휴대폰을 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동기들이랑 선후배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는 어렵고 조금이나마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모임을 못 갖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가까이서 그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이게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잘리게 되고 계속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사실 좀 짜증은 나요. 그래도 코로나 지키려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주변에서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만나는 것을 다 미루고 있습니다. 먼저 청결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물건을 소독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좀 생겼고, 또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면서 좀 우울로 번지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밖에를 나가도 너무 불안하고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상황에도 마스크를 벗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지 않으니까 집에만 있게 돼서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기대한 활동들에 모두 제한이 걸렸고 외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종종 들었고 이제 심적인 우울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적해지고 답답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쓸함도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프실 때나 생신 때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갈등이 심해져서 너무 힘들고 마음 놓고 얘기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제 정체성을 잃게 되는 느낌이에요. 모임을 할 수 없게 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같은 학과 친구들 얼굴도 모른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학교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축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안 그래도 좀 자주 못 만나는데 띄엄띄엄 더 보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리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뭐만 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취업률도 떨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불안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요. 집에가 있으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 좋은데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요. 굉장히 답답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도 있고 한 번씩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제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인관계에 단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방해한다고 느낀 응답자 비중은 66.4%라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73.0%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관계 욕구 면에서 극심한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비대면 공공앱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이제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플의 이름은 씀송입니다. 먼저 씀송의 가장 큰 목적인 위로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댓글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기장이 있고 함께 노래를 추천받도록 댓글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이어리 기능과 함께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는 비대면 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앱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위로 전자책, 위로 릴레이 그림, 위로 릴레이 영상, 위로 온라인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 전자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문가가 작업한 그림으로 소통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집필하게 됩니다. 위로 릴레이 그림은 코로나, 위로 등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순서에 맞게 릴레이식으로 그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협업을 통해 그림을 완성하고 소통의 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위로 릴레이 영상은 참여자 순서대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아픔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위로 온라인 전시회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한데 모아 드로잉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는 초기 프로그램이며 언제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코로나로 생겨난 관계욕구 문제를 해결하고 쌍방향 위로를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씀송 앱의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플 사용 과정과 후기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들의 셀프캠 중 일부를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씀송 앱 중에 비대면 그림 전시회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갈등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곳도 없고 그리고 그럴 친구도 없어서 그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씀송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제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씀송 앱 광고를 본 뒤로 계속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씀송에서 추천받은 노래 그 뒤로도 계속 듣고 있어요. 씀송 어플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가지고 여러 위로 프로그램들이 한 어플에 통합적으로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어플이라서 그런지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그 체계도가 좀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비대면 그림 전시회 기능을 이용했고요. 씀송 앱을 사용하다 보니 저랑 같은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올리고 함께 응원하고 이겨내자라는 댓글을 보고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책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말로 위로받는 것과는 다른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담긴 편지와 그림을 번갈아 보면서 매일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추천해 주신 댓글마다 다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씀송 어플 프로그램 중 릴레이 그림 그리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이라 처음엔 걱정을 좀 했는데 간단한 그림으로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씀송 어플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씀송 앱 릴레이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사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셨고 또 코로나 이전 MT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부러우면서도 대리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나랑 바다 보러 가자는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다 보러 가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실현되지 못할 약속일 수도 있지만 씀송 앱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처럼 여럿이서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되게 감동적이게 와닿았습니다.